번째 단기, 중기, 장기 목표 네. 중 어떤 목표를 네. 설정했는가 이 김일성이. 근데 김일성이 처음에 이거 핵을 하겠다고 할 때 무슨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은 없었어. 네. 계획은 없었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김일성은 남들보다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김일성과 핵을 떼어놓을 수 없는데 단 김일성은 꿈과 야망은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김일성이 항상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북한은 조선이라고 하는데 내가 조선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독일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전 세계를 다 먹었을 거다. 김일성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공산주의 운동권 안에서 수많은 사람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김일성처럼 내가 막스나 레닌이나 마오쩌둥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왜? 공산주의 운동은 막스가 만들고 그 후에 레닌이 실천했고 그 다음에 뭐 순서를 매긴다면 뭐 마오쩌둥이나 후지민 정도 되겠는데 김일성의 눈에는 마오쩌둥이나 레닌이 안 보이는 게 그러니까 자기를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마르크스나 레닌보다도 더 위에다가 김일성을 놨고 김일성은 인간이 아니라 이건 태양이라고 하거든. 하나님. 이게 김일성 제인데 왜 이러냐? 김일성 자체가 자기를 그렇게 진짜 믿는 거예요. 김일성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김일성은 자기는 이만한 걸 하고픈데 나라가 너무 작고 경제력이 작고 이게 따라 못 사니까 대단히 그 욕망은 큰 이 핵 문제도 다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이거 왜 강한 집착을 보였느냐 여기 여러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이제 그 핵을 알기 시작한 결정적인 건 북한 김일성의 생각은 6.25 전에 어떻게 하면 이거 한반도를 내가 통일해보고 나도 이거 진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낸 이런 역사적인 인물로 내가 남겠느냐 이 생각밖에 없어서 통일의 이 군주로서 한반도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탱크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서 이 6.25 전쟁이 일으킬 준비는 만단에 끝냈는데 이거 스탈린한테 이거 그때 스탈린한테 찾아가서 치겠습니다 하니까 스탈린이 동의를 안 주는데 스탈린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김일성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야 이거 내가 아직 핵을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치면 미국이 만약 핵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내가 미국을 견제할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보고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48년도에 도 다 준비해놓고 못 치고 49년도에 또 찾아가서 스탈린 보고 저거 툭 치고 내려가면 되겠는데 근데 스탈린이 또 이야기해요. 이거 조금만 기다리라. 요거 핵 내가 조금 기다리면 핵 완성한 다음에 그래야 미국이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 점점 핵무기 된 이야기를 듣는 거야. 왜 스탈린과 같은 김일성 스탈린을 완전히 위대한 사람과 이 히틀러 카시오와 이거 일본을 이런 거대한 사람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핵무기 같은 요게 쫄라가지고 이거 좀 가만 있어가 조그만 한반도에서. 근데 스탈린이 1949년도 8월 29일 날 원자탄 실험에 성공했어. 딱 터뜨린 거야. 터뜨리니 그 다음에 김일성이 이거 스탈린이 진 핵무기를 가졌구나. 이제 국제지형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보는데 1950년 1월 달에 미국이란 나라가 서론의 핵을 만드니 에치스 라인을 발표하고 거기서 공산주의와의 접경 지역이었던 북한, 베트남, 대만을 에치스 라인에서 미국이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 김일성이가 보고 이거 핵을 하나 터뜨렸는데 미국이 몇 달 만에 에치스 라인을 이거 긋네. 핵이 이렇게 위력한 건가? 그때 김일성이 어렴풋이 그 핵에 대한 그 인식이 들었지. 그때 30대였는데 김일성이가. 그게 스탈린한테 또 찾아가. 자, 이제는 어떡할까요? 에치스 라인까지 걷는데. 그러니까 그때 스탈린이 오판했지. 김일성도 핵을 가졌으니 미군이 안 올 거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핵 때문에 핵무기 앞에서 주저하는 스탈린을 보면서 김일성이가 핵이 이렇게 큰 건가? 이 핵이 이게 세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라. 이게 첫 번째 핵을 김일성이가 느낀 게. 두 번째는 전쟁 과정인데
전쟁에서 이제 한 달 내에 통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전쟁이 장기화됐어.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중국에서 중국의 민주연군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된 기본 요인은 첫 번째는 뭔가면 미국 공군이 그 비행기 공군이 미국 공군이 들어와서 모든 북한 도로 철길 계속 공중에서 보고니까 김일성 스탈린 또 간 거야. 스탈린 이거 좀 공군 좀 보내달라. 이거 우리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미국 비행기가 오고 있어 매속 떨구는데 스탈린이 못 보내는 거야. 이 공군을 왜 못 보내느냐. 공군 보내서 소련군하고 미군하고 싸움 붙으면 미국이 핵을 쓰면 어떡하겠냐. 핵전쟁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군 못 보내. 소련 공군이 물론 은폐된 방법으로 참가했지만 공식 소련 공군이 북한을 미군 공군이 와서 우리 군을 지원하고 유엔군을 지원했지만 소련은 공군이 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핵 때문에 스탈린이 또 주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그 원자탄 바람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지. 원자탄 바람. 6.25 전쟁 때 이제 막 중공군이 밀고 나오니까 뭘 위협하냐. 미국이 멈춰서라. 멈춰 안 서면 핵을 투하하겠다. 예? 핵 쓰겠다. 멈춰서라. 중공군. 그래서 그때 원자탄 폭격 문제가 미국이 원자탄 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거 원자탄 바람이라고 하는데 원자탄 쓴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 야 미국이 원자탄을 터뜨린대라고 하니까 이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이 지역에서 엄청난 피난민 사태가 일어납니다. 네. 야 이거 원자탄이 온대. 그래서 그때 내려온 실향민의 대부분은 원자탄을 피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을 관리 통제해야 되는데 원자탄 쏜다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몽땅 다 버친 둘러매고 지어. 어떤 집들에서는 맏아들들 주로 우린 죽어도 너만 살아라. 그래서 한 집에서 한 명씩 이제 개나리 버친 들고 막 내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때 북한 김일성의 로작을 보면 이거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체제가 싫어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원자탄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다. 그때 내려가지 마세요라고 북한이 엄청나게 선동선전을 사업했는데 핵 공포증에 의해서 사람들이 말을 안. 그러다 뭐 떨어지면 다 안 돼. 그래 엄청 많은 사람이 한국에 내려와서 북한에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김일성은 뭘 느꼈을까요? 원자탄 공포증이 엄청난 사람들이 대혼란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로서는 전쟁을 통해서 김일성이 이게 핵이라는 건 써서 위력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도 위력하고 쓸 수 있다는 이 핵 공포 이것도 어마어마한 걸 일으킬 수 있구나. 이게 김일성의 로작에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두 번째 핵에 대한 김일성의 생각이야. 세 번째의 이 핵 위력을 김일성이 가진 거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핵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스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의 승리는 전 국가적 민족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다 같이 자본을 반대해서 일어날 때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의 구호는 뭐냐?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라. 이게 공산당의 구호예요.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분열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핵무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핵무기 때문에 왜 시작되느냐? 마오쩌둥이 53년대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마오쩌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제는 우리도 한숨 돌리고 대만을 해방하자. 아이젠하워가 이걸 알고 핵 공개 이제 경고 선언을 하는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건너와서 이제 해방하면 그러니까 대박 해방 작전을 하면 너 한 개 도시 정도 불받아댈 거 각오하고 대만 해협 넘어오겠으면 넘어와. 그래. 그런데 마오쩌둥이 그때 야 우린 1억 명 죽어도 대만을 해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마오쩌둥이 대만 해협을 건너 못 갑니다. 왜? 핵을 무서워서. 그래서 중국이 1955년도에 중공산당 회의를 열고 우리가 대만을 해방하려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중공산당 정축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때부터 핵 개발에 들어서는 게. 그런데 그때 당시 소련 공산당의 국제공산주의에서의 핵에 대한 이론은 뭐냐? 핵은 오직 소련만 가지고 있고 핵 기술, 핵의 평화적 이용 기술은 전 세계 공산 국가들이 공유한다. 이게 소련 공산당의 핵 그 정책이에요. 소련 공산당이 중국에다가 야 이거 핵이라는 거는 그렇게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이게 아니다. 우리 공산주의 운동에는 핵은 소련이란 한 나라만 가지고 있고 우리의 핵 우산에 다 너희 들어오면 돼. 이게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의 대론쟁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중국 계속 하는 거니까 너 진짜 하면 너하고 우리하고 갈라설 수밖에 없어. 너 이거 우리 국제공산당과 공산주의 운동의 핵 이론에 너네 정면 도전하기 때문에 우린 갈라설 수 없다. 그러니까 갈라설면 갈라서자. 600여 개의 건설 대상을 중지하고 소련 기술자들을 철수합니다. 이렇게 돼. 이게 철수하는 걸 그때 김일성이가 딱 봤는데 아니 이게 핵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 운동이 분열되네. 이걸 지난 시기에 스탈린을 보면서 핵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마오쩌둥을 보면서 김일성이가 이게 핵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65년도에 중국에 핵을 만들었고 원자탄을 만들었고 67년도에 중국이 수소탄을 이제 만드는데 그때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뭐냐? 야 마오쩌둥도 핵무기 때문에 너는 중국은 발전 못할 거고 너는 핵무기 때문에 발전이 억제돼서 완전히 신석기 시대와 같은 걸로 갈 거야. 이게 전 세계죠. 왜? 미국이 핵을 가진 중국 절대 우리 대상 안 하고 완전히 제대로 신석기 달았고 소련이라는 그 거대한 또 중국에 등 돌리고 아니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하고 치고 소련하고 치고 하면 뭐 어디에 붙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돼서 중국은 제대로 얼마 못 버틸 거야. 이렇게 됐는데 69년도에 닉슨이라는 사람이 이거 이상한 사람이 미국에 나타났어. 69년도에 닉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닉슨 독출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닉슨 독출이 북한 핵 개발 역사에서 대단히 큰 충격을 줘요. 닉슨 독출의 핵심은 아세안 문제는 아세안인들끼리 해결하라. 이게 닉슨 독출의 핵심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닉슨이 말은 안 했지만 중국이 이전 핵을 가졌기 때문에 아시아 문제 결정에서 핵을 가진 중국이라는 요인을 미국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젠 너가 핵 가졌기 때문에 너하고 우리가 정면 충돌할 필요가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야 이게. 그때부터 미국이 이 아시아 전략이 완전히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미국이.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걸 김일성이가 그때 보고 미국이 변하는 걸 보고 이거 지금도 북한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 핵을 가지고 이건 시간 문제지 뻗치고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협상도 하고 또 끝나서 딜 한번 되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새 대통령 되면 또 한번 딜하자고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하느라 나면 중국도 했고 파키스탄도 했고 근데 왜 북한만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핵 가지고 끝까지 버텨보자. 이게 그래서 김일성은 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무슨 로드맵이 있었느냐? 로드맵 장기 단기 이런 계획은 없고 이런 국제적인 사태 발전을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이거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내몰자면 이거 핵을 가져야 되겠구나. 미국 애들은 제대로 힘만 믿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상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협상으로 이루는 방법은 힘을 가지고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힘에 기초한 협상을 생각하는데 그런 힘은 뭘까? 바로 핵무기예요. 그 김일성과 김정일은 핵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라요. 뭐에 다른가 하면 김일성은 핵을 가지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한 건 없어요. 김일성 이야기에 보면 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자 이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핵 능력은 지구를 깨버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질 때만이 미국이 우리와 딜을 맺고 나갈 거다. 이 능력 전까지는 미국이 절대 우리가 딜을 안 맺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핵과학자들은 우리는 핵무기로 지구를 깬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핵을 만들어라. 이게 김정일이 항상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현재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3번 만나보니까 트럼프는 이 전반적인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 파악이 부족하고 트럼프는 자꾸만 칭찬해주고 긁어주면 엄청 떠서 이성을 잃고 딜을 맺을 수 있으니까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어떤 딜을 맺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인 기초를 하나씩 만들어 나간 이거보다 이게 관심이 없고 이번 딜을 한번 맺으면 내가 미 국내 정치에서 어느 정도 쇼의 효과가 있을까 이걸 트럼프는 항상 생각하니까 이번에 김여정이가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없애는데 잔머리 좀 굴리세요 트럼프 대통령 각각.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북한은 자꾸 말하는 게 뭔가 야 너네한테 오는 위협 요거 없애는 거 좀 생각해. 자꾸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우린 단거리와 중거리는 못 없애겠는데 너네가 우리 요구 조건 들어준다면 너네가 위협을 느끼는 ICBM은 우리가 좀 없애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미국에 직접 간 위협.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ICBM? 그러면 어떻게 할까? 미국 핵 문제 전문가들의 대다수 사람들은 뭔가면 지난 시기에 모든 북한과의 핵 협상은 다 실패했다.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미국의 대북 핵 정책을 수정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뭘 없애는 이런 딜을 한번 맺어보면 어떨까? 이걸 미국 전문가들은 지금 주장해요. 예를 들면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북한이 우리 ICBM 20개 군사포로에 대해 가져나간 거 20개 있는데 20개 이거 우리 해체하는 거 너네하고 할 수 있어. 이거 너네 위협 느낀다니까. 이게 너한테 날아가는 거니까 다 보는 앞에서 우크라이나 핵미사일 절단하는 것처럼 절단기에 가져다 놓고 딱 절단하는 그런 의식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단계적으로 1차 ICBM 딱딱딱 자르고 대신 미국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11개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몇 개 없애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까짓 그 미사일 한두 개 난 보는 데서 CNN이랑 다 데려다 놓고 없애고 까보고 해체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게 트럼프한테는 더 쇼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북한은 노리는 건 뭐냐면 지금 북한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은 안 하겠다는 게 비핵화 협상은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게 북한의 목적입니다. 이게 당 정책의 핵 군축 협상. 이거 일단 미국이 하기 시작하면 이거 북한은 핵 보유국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 뭘 이야기 아니 그거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북한이 핵 비핵화하겠다는 거 동의하고 핵 신고와 검증을 통한 비핵화 너 이거 동의해라. 이것부터 동의해라. 이거는 이것부터 동의하고 시작하는 건 이거 비핵화 협상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지. 북한은 핵 군축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핵 군축으로 일단 시작되면 가다가 지금 러시아가 미국하고 가잖아. 가다가 스톱되고 또 일정하죠 또 하고 또 스톱되고 그러면 핵 보유국 지위로 계속 북한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요건 성공 못했는데 이번에 김여정이가 또 요걸 하자고 또 제기해서 트럼프. 그러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지금 재미난 게 야 우리 너네 속이 다 반대네 보여. 우리 그런 건 동의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에 대한 핵위협, 남한에 대한 핵위협, 일본에 대한 핵위협 이걸 모두 통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비핵화 협상이라는 걸 명백히 딱 정하고 북핵 폐기 협상이라는 걸 정하고 이 과정은 신고와 검증을 통해서 간다는 거 먼저 합의하자. 이걸 미국이 말해야 돼. 근데 안 말해주고 미국이. 대단히 미국도 역시 여지를 많이 둬두고 있는 게 지금. 그러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무엇인가 이제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한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할 사람 뭐 또 된다면 그럼 이 같은 사람은 난 내가 트럼프라면
그래 내 임기 기간에 그 어느 대통령도 북한 미사일 하나도 없애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내 임기 기간에 북한 미사일 100개 있건 200개 있건 그게 나한테 무슨 중요해. 다만 5개라도 내가 임기 기간에 없애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게 김정은이 판단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계속 미국 사람들 만나면 이거 진짜 이거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다. 트럼프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보좌 지내다가 무조건 이거 해야 하고 막 압을 가하고 이러면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워닝 경고를 계속 해야 돼. 이거 진짜 트럼프가 이 단순한 요 치적을 위해서 이런 물꼬를 이제 튼다면 결국 북한은 중국처럼 될 거고 파키스탄처럼 될 거고 핵보유국으로 이 지역에서 남게 됩니다.